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1월 9일이고요. 먼저 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재개하고 두 번째 올렸는데 많은 분들의 이런 응원과 사랑 덕분에 굉장히 빨리 985명까지 지금 구독자가 올라갔어요. 네, 953명에서 다시 출발을 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김민석 선수 관련된 방송, 어제자 방송이 알고리즘을 탔는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막 엄청난 그런 인사이트가 없이 얘기를 했는데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좋기도 한데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막 엄청나게 잘 아는 상태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서. 근데 뭐 반대로 생각하면은 김민석 선수에 대한 궁금증은 그만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즌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김민석 선수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뭐 스프링 캠프부터 해가지고 시범 경기 시즌 이렇게 뭐 좀 의식해서 좀 많이 보면은 많이 보고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두 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첫째로는 일단 나균환 선수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지난 시즌 가장 고생도 많이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에 투수 MVP를 뽑아라면은 사실 나균환 선수를 꼽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고생도 많이 해줬고, 하지만 또 팀에서 어려운 역할을 너무나 잘 해줬고, 사실 수치로 보이는 기록보다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해줬거든요, 나균환 선수가. 그래서 올 시즌도 기대도 많이 된과 동시에 조금의 걱정도 되긴 해요. 사실 왜냐면 작년에 워낙 좀 마구잡이 기용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안 좋아 보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양한 포직을 이동하면서 되게 마당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잘 해주리라 또 믿고 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소식은 어제 얘기해서 조금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군 복귀 선수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올 시즌이 아니고 올해 총 11명의 군 복귀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선수들이 복귀를 하게 됩니다. 네, 복귀를 하게 되고, 상반기에만 11명이 복귀를 하네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제일 확실한 거는 구단 홈페이지 군보류 선수 명단을 보면 좋을 텐데, 그게 지금 홈페이지가 공사 중이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지금 나무위키에서 지금 소개를 드리는데, 보시면은, 요렇게가 올 시즌에 올해 복귀하는 선수들이고, 그리고 상반기에만 지금 11명의 선수들이 복귀를 하게 됩니다. 사실 11월 달 복귀 선수들은 뭐 올 시즌 못 뛰니까 별 의미가 없는데, 이 파란색 지금 칠해놓은 선수들은 당장 이제 복귀해서 다시 뛸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군 복귀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식으로는 이제 나균환 선수 소식을 조금 전달해 드릴 텐데요. 일단 인터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제 코멘트나 그런 것들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곡지에 있듯이 매해 10승 이상 하고 싶다, 꿈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잡아야 한다고 이제 얘기가 시작을 하는데, 일단 뭐 기사 내용을 쭉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두 번째 투수 시즌이었는데 정말 훌륭한 시즌을 잘 치러서 지난 시즌에. 그래서 지난 시즌에 나균환 선수는 요런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뭐 보이시겠지만은 총 39경기를 출장을 해가지고 3승 8패 2호이드 평균 자책 3.98을 기록했는데, 평균 자책은 3.98이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FIP, 그러니까 수비 무관 평균 자책이 2.79로서 굉장히 좋은 수치를 기록을 했고, 이 부분은 아마 우리 팀의 내야 수비가 약한 것도 있고 나균환 선수가 포크볼을 주무기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많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보이넷 삼진 비율이, 사실 탈삼진 비율이 지난해 가장 좋은 투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나균환 선수가. 117.2이닝이나 던졌는데 삼진이 123개나 됐어요. 그러니까 표본이 작아서 뭐 삼진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표본도 이닝 수가 많은데 삼진 수가 굉장히 많았고, 그에 비해서 보이넷은 37개, 사구는 3개, 그러니까 4사구 40개, 삼진이 123개였어요. 비율이 1대3이 넘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지난 시즌의 나균환 선수였는데요. 일단 쭉 얘기를 좀 보자면은, 그리고 지난 시즌 전반기는 이제 불펜으로 많이 뛰었고 후반기는 선발로 거의 뛰었는데, 이 부분을 봤을 때도 확실히 좀 인상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상황을 보면은 전반기 기록이 이렇습니다. 전반기 기록이 27경기 출장에서 4번 선발이었고 1승 4패 2호이드 58.2이닝이었고 보이넷
4사구 21개, 4사구 22개네, 거의 사기까지. 그리고 삼진 69개, 네, 평균 자책 4.76, 네, WRC 102.5였고, 후반기에는 훨씬 더 좋았습니다. 12경기 나와서 9번 선발에 나왔고, 59이닝 2승 3패, 그리고, 네, 보시다시피, 4사구 19개, 삼진 54개, 평균 자책 3.20, WHP 1.24, 더 좋아진 모습 보여줬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기사상에서 인상 깊은 거를 딱 집어놨는데, 그 9경기 동안, 네, 선발 9경기 동안 2승 4패 평균 자책 3.33을 기록을 했고, 또 선발 9경기 후반기 동안 52.1이닝을 소화했어요. 그러면서 8월 이후에 선발로서 소화 이닝 수가 스트레일리 선수 62.1이닝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뭐 선발 투수의 가장 큰 덕목은 역시나 이닝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해줬다고, 네, 칭찬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개인적으로는 나균환 선수의 시즌 성적이 나오고 나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나균환 선수의 성적은 훨씬 더 좋았는데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좀 손해를 본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좀 뜯어보니까 역시 표면적인 평균 자책이나 뭐 3승 8패 이런 기록보다 훨씬 더 좋은 선수였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균환 선수 인터뷰를 쭉 보면은, 프로에 온 후에 나의 목표는 1군에서 풀타임 시즌을 치르는 것, 엔트리에 빠지지 않는 게 항상 첫 번째였다. 그걸 이뤘다는 것에 만족한다면서, 성적 자체만 보면은 만족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래도 불펜 선발로 다 던져봤고 오가면서 배운 것도 적지 않았다. 부족한 점도 많았다면서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풀타임 시즌을 치르며 불펜 선발로 뛰었고, 그 기회를 받는다는 건 힘든 것보다는 오히려 기쁜 일이었다. 그런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그만두는 선수들이 많다. 경험을 얻었다는 것, 팬들이 보내준 관심만큼 좋은 일이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사실 나균환 선수가 그 포수 나종덕 선수 시절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은 워낙에 신체 조건이 좋고, 그 도루 저지와 그런 부분, 수비적인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포수였는데, 아무래도 상황이 너무나 좀 경험을 쌓을 시간 없이 바로 1군에서 뛰어야 되는 힘든 상황을 18, 19 시즌에 겪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극복을 못하고 투수로 전향을 했는데, 그렇긴 하지만 투수로 와서는 정말 천재적인 능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정말 2년 차인데도 이렇게 투수로서 자리 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구종 습득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좀 놀라울 정도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본인도 그런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인터뷰를 보면은 구종을 배우는 게 참 재밌더라. 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구종을 배우는 게 재밌다는 게 참 이 나균환 선수의 이런 구종 습득력을 좀 알 수 있는 문구인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커브를 배울 때 좋았다. V펜트로 뛰면은 1이닝, 길어도 3이닝이다. 결정구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선발 투수가 되면서 긴 이닝을 소화하다 보니까 더 많은 공을 던질 수 있어야 했고 커브에 집중했던 것 같다. 덕분에 평소보다 더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 있었다. 타이밍 싸움에서 겪은 어려움도 해결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균환 선수의 결정구는 이제 스플리터 포크볼인데, 구종 구사율을 보면은 2022 시즌 기준으로 직구가 46%, 그 다음에 스플리터가 32.7%, 커브가 16.7%, 슬라이더가 16.7%, 커브가 4.2%, 그리고 싱커가 0.4로 나오는데, 2022 시즌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구종수를 줄였죠. 네, 사실 2022 시즌을 보면은 투수 전향 첫 해인데 구종을 5개를 던졌 6개를 던졌습니다. 네, 6개를 던졌는데, 하지만은 이제 2022 시즌엔 체인지업과 싱커를 사실상 던지지 않으면서 4개 구종에 집중을 했고, 그것이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만 봐도 나균환 선수가 정말 그 손 재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6개의 구종을 던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4개의 구종을 수준급으로 던질 수 있는 것도 뭐 대단한 것이죠. 네, 아무튼 뭐 그런 걸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스플리터 포크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센가 코다이 선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기사를 보면은. 그래서 원래 스플리터를 던질 줄은 알았지만은 더 좋아지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평소 영상으로 보던 센가의 그립에서 느낀 것이 있었다. 덕분에 스플리터가 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나균환 선수도 뭐 힘든 시기가 항상 있었을 거고, 지난 시즌에도 좀 안 좋은 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 시즌에도 보면은 4월 5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다가
6월에 특히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6월에 좀 기록이 많이 안 좋았었고 그 뒤로는 그래도 괜찮은 성적을 쭉쭉쭉 이제 기록을 한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어려운 시기 때 아무래도 가족의 힘으로 또 잘 버텨냈다고 합니다. 사실 나균환 선수가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만은 이제 나이가 몇 살이죠? 네, 헷갈리는데 98년생이에요. 나균환 선수가 이제 만 25세가 되어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26세예요. 26인데 장가를 되게 빨리 갔죠. 장가를 빨리 갔는데 그래서 벌써 이제 딸도 있고, 네, 그런 굉장히 저는 멋있고 좀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벌써 가정을 이루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딸 리유양이 네, 아빠의 모습을, 멋진 야구 선수의 모습을 보고 응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런 또 아빠로서 마음을 밝혔는데 기사 내용을 소개하면 많이 상상한다. 선배들의 아이들이 야구장에 가서 응원하는 거 보면 참 좋아 보이더라. 나 역시 우리 딸이 잘 커가지고 야구장에 갔을 때 저 선수가 우리 아빠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면서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참 뭐 나균환 선수는 보면은 정말 저는 뭐랄까 인상이 진짜 좋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도 나균환 선수만큼은 정말 인성이 정말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뭐랄까 이런 인상은 그냥 뭐랄까 한두 년, 2년이 쌓여가지고 생긴 인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좀 푸근한 사람 좋은 인상 금방 생긴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 1829 시즌에 그런 포수로서 뛸 때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마음고생을 워낙 심하게 했고, 그런 거에 대한, 사실 팬분들은 다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부채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좀 미안한 마음이 되게 있는 느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진짜 아픈 손가락의 최고봉이 나균환 선수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정말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투수로서 자기 자리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 보니까 참 대견하고 멋있고, 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균환 선수의 등장곡이 버터플라이예요. 러블릭스의. 근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를 전 선곡했다고 항상 느끼고 야구장 가서 들을 때마다. 네. 그리고 뭔가 이 나균환 선수의 그런 사연과 조금 겹치면서 좀 마음이 되게 뭉클해지는 게 있었어요. 항상 나균환 선수가 등판을 할 때 그 노래가 흘러나오면은. 그래서 그 노래 가사 마냥 진짜 네, 빛나는 사람, 네, 난 너를 사랑해 이런 가사처럼 좀 노래 따라가는 느낌도 있고 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선수들이 다 좋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마음이 뭉클해지는 느낌으로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전 나균환 선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균환 선수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 아프지 않고 풀타임 시즌 치르는 게 첫 번째다. 또 선발 투수로서 정규 이닝을 소화하고 싶다. 남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목표를 둬야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규 이닝 소화는 물론 매해 10승 그리고 12승 이상을 하고 싶다면서 새로운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투수가 아직 나이도 굉장히 네, 젊고 투수로서 이제 세 번째 시즌밖에 안 됐고 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잘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나균환 선수가 이제 군 문제는 아직 뭐 해결이 된 상황은 아니긴 한데 사실 투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뭐 공익근무요원이나 뭐 현역이든 오히려 좀 많이 던지고 쉬는 시간도 좀 필요한 보직이기 때문에 또 나균환 선수도 가정을 빨리 잃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가 있는 사람은 상근 예비역으로 많이 가는 걸로 제가 어디서 들은 게 있는데 근데 군 문제 시기 뭐 군 복무 시기도 언젠간 다가오겠지만 뭐 투수로서 활약을 하고 조금 쉬어야 되는 시기에 잠깐 이제 18개월 동안 좀 충전을 하고 뭐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린 후배 투수들이 또 좋은 투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나균환 선수의 빈자리를 잘 메워주지 않을까 하면서 일단은 나균환 선수의 올 시즌 또 10승 이상의 정규 이닝 소화 10승 뭐 12승까지 이런 목표를 뭐 달성을 또 응원을 하고 이걸 이루면 사실 우리 팀이 무조건 이제 5강 이상은 가 있겠죠. 나균환 선수가 10승 이상을 한다면 아무튼 나균환 선수의 얘기는 요 정도로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제 방출차래. 방출 선수를 많이 영입을 했어요. 7명 영입을 했고, 그리고 전역 선수들도 앞에 얘기했듯이, 상반기에 11명의 선수들이 전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플러스 전력들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한 기사들이에요. 뭐 일단
방출 선수를 영입한 선수들은 뭐 아시다시피 투수들은 김상수, 윤명준, 신정라, 차우찬 선수들 사실 이름만 들었을 땐 이름값은 정말 상당히 있는 그런 투수들을 다 영입을 했어요. 네, 물론 이제 다 좀 힘든 시기를 맞이한 선수들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방출 선수 영입이라는 게 사실 긁어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선수들의 경쟁력이 뭐 엄청나게 떨어진 상황이 아닌 투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 소속 팀의 상황상 아직 조금 더 활약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부득이 이제 그 재계약을 하지 못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포수 이정훈 선수 사실 이정훈 선수는 포수도 포수인데 좌타 대타로서의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사실 기아에 있을 때 이정훈 선수 특히 작년 시즌에 그 4번 지명타자로 나왔던 기억이 제가 직관한 거를 본 기억이 몇 번 있는데 제가 직관을 했을 때 이정원 선수 굉장히 좋은 타격을 보여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상당한 임팩트를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타 거포 대타위원으로서 좀 기대를 또 해보고 또 외야수 이정우 안건수 선수가 또 와가지고 7명을 데리고 왔는데 안건수 선수는 특히 굉장히 좀 재미있는 영입이었죠. 왜냐면은 실력적으로는 전혀 두산에서 이제 재계약을 하지 못할 성적은 아니었는데 사실 안건준 선수가 이제 제1교포고 또 일본에 또 가정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병력법상에 안건준 선수가 그 군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나이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사실 올 시즌을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를 1년만 하고 이제 하는 걸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잠시 데리고 온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즉시 전력감 선수를 뭐 1년밖에 같이 하진 못하겠지만 영입을 하게 된 셈이기 때문에 안정환 선수의 올 시즌 또 활약도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의 마지막 활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좀 재미 요소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군대 문제로 가볼 텐데 일단은 뭐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팀이 그 성민규 단장 체제 이후에 어린 선수들을 굉장히 빠르게 군대를 보내고 또 그 전역하면은 입대시키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영리하게 하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군대 때문에 시간을 좀 애매하게 흘려보내는 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성민규 단장 체제 1기 때 약간 군대 간 선수들 1, 2기 그러니까 성민규 단장의 그 첫 해 둘째 해쯤에 군대 갔던 선수들이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그 표는 아까처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당장 1월 18일에 이제 전역을 하는 박영환 선수를 시작으로 네, 쭉쭉쭉쭉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올해 마지막으로 전역하는 사람은 23년 11월 1일에 전역하는 우리 상무 3인방 나승엽, 송재영, 정우준 선수까지 이렇게 전역을 하게 되고 또 이승원 선수가 24년 1월 31일에 이제 전역을 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요 리스트까지 요 리스트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18명의 선수가 이제 내년 시즌 이 되기 전에 전역을 하고 뭐 스프링 캠프까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단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승원 선수는 1월 31일에 전역을 하기 때문에 스프링 캠프 참가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어찌됐건 내년 시즌 전에 준비를 팀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나 많다. 그리고 당장에 올 시즌에 복귀가 가능한 선수들이 이렇게 손성빈 선수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12명이나 된다는 거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데요.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박진영 선수도 이제 전역을 벌써 하네요. 참 남의 군대는 빠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일단 뭐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좀 주목을 아무래도 하게 되는 선수들은 이때 전역하는 6월 10일에 전역하는 손흥민 선수와 그리고 나승엽 선수 11월 1일에 전역한 나승엽 선수가 현재로서는 제일 많이 생각이 될 거고 박진영 선수도 보여준 게 있는 선수인 만큼 또 기대가 될 텐데 일단 올 시즌 중에 복귀가 바로 가능한 손성민 선수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6월 12일에 이제 전역을 하고 사실 손성민 선수는 그 상무에서 지금 주전 포수로 뛰었죠 지난 시즌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인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상무의 성적도 지금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총 69게임에 출장을 해가지고 타율 2할 8푼 놀이 137타수를 기록을 해가지고 39안타 기록을 했고 재밌는 거는 장타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14, 2루타 홈런 1개 그리고
출률이 4할 6푼 1리, 장타율이 4할 9리 이렇게 기록을 했고 33 보이넷 4-4-4구로 어는 동안 32 삼진밖에 안 당하면서 보이넷 삼진 비율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9안타인데 32타점 30득점으로서 굉장히 또 집중력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줬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지난해 열린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 WBSC 23세 이하 야구 월드컵에서도 주전 포수로 활약을 하면서 또 이런 국가대표로서 또 경험을 또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상무에서 사실 군대 문제를 해결한 것도 크지만 어떻게 보면은 손성민 선수는 정말 뭐 돈 주고도 못 살 소중한 경험을 상무에서 하고 온 것 같아요. 일단 주전 포수로 뛰는 경험도 그렇고 또 사실 2002년 1월생 선수가 군대 문제를 벌써 해결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국제대회에 나가가지고 이런 경험을 한 것도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기대를 하게 되고 사실 손성민 선수는 뭐 군대 가기 전에도 2022년 시즌에도 상당히 인상 깊은 활약을 보여주고 군에 갔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아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수치상의 타율은 2022년 1할 9푼 9리로 찍히지만 우리가 느끼는 체감 활약은 훨씬 더 좋았거든요. 사실 이 20살의 고졸 신인 포수가 52게임이나 나와가지고 159타수 159타석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출루율이 2할 9푼 1리 일단은 타출 갭이 좋죠. 1할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좋았고 이거 뭐 이 숫자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 20살 선수답지 않은 좀 침착한 모습 그리고 또 센스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임팩트가 강하게 남아있어가지고 굉장히 소위 이제 BQ가 뛰어난 선수 그러니까 야구 지능이 뛰어난 선수로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건데 그런 모습들이 아마 상무에서 경험을 쌓고 또 국제대회 경험을 쌓으면서 더 레벨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고 특히 뭐 우리 팀 포수 같은 경우가 물론 유강남 선수가 오면서 굉장히 좀 많이 든든해지긴 했습니다만은 또 손성빈 선수가 오면은 또 이제 정복은 선수가 군대를 또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린 포수들이 순차적으로 군대를 갈 수 있게끔 잘 이제 준비를 해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손성빈 선수가 오면은 또 포수 분명히 또 돌아오는 시기가 6월이잖아요.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힘든 포지션은 포수 포지션에서 조금 이제 지치거나 조금 이제 부상을 당한 선수들이 나올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손성민 선수가 와가지고 정말 팀에 정말 큰 활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나승엽 선수가 전역을 하는데 나승엽 선수는 지금 상무 3인방 중에서 한 명이고 11월 1일에 전역을 하니까 뭐 올 시즌은 못 뛰겠지만 많은 기대를 모으게 됩니다. 일단은 뭐 2021년 시즌에도 뛰면서 그 1군에서 좀 성적을 보여주면서 인상 깊은 또 모습을 남겼어요. 일단 요거는 퓨처스니까 뜨도록 하고 제가 손성민 선수 때 좀 생각이 잘못했네요. 퓨처스에서 1할 9푼 9리였네요. 제가 좀 기록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손성민 얘기는 퓨처스 기록이었습니다. 22년 기록은. 그리고 정규 시즌은 그렇죠. 정규 시즌이 표본은 3할 2푼 6리. 표본은 20게임 22타석으로 작았지만은 타율이 3할 2푼 6리로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재밌는 게 표본이 굉장히 작긴 합니다만은 이 1군과 2군 모두 다 타율과 출루율의 차이가 1할 정도 날 정도로 이런 소위 눈야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팬분들이 좀 기대를 더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기록을 누르다 보니까 퓨처스하고 KBO 리그하고 제가 잘 안 눌렀네요. 그리고 뭐 나승엽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2022 시즌 퓨처스 기록을 보면 상무에서 굉장히 좋은 기록을 이제 보여줬죠. 3할을 기록을 했고요. 82게임 287 타수에서 슬래시 라인은 3할 4할 4푼 3리 4할 6푼 기록하면서 OPS가 0.9를 넘게 되죠. 이렇게 되면 0.903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역시나 중요한 보이 3비 보이넷 70개 사구 7개였는데 삼진은 52개로서 오히려 보이넷 4사구가 삼진보다 훨씬 많은 엄청난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출루율도 4할 4푼 3리나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장타도 많이 기록을 했죠. 86안타였는데 19루타 3루타 3개 홈런 7개 물론 이제 상무 홈구장이 굉장히 작기로 유명하긴 한데 그래도 뭐 인상 깊은 기록이죠. 2루타도 많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인상 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64타점을 기록했고 60득점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뭐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뭐 나승엽 선수 역시 그 2022년에 그 이제 뛰면서 1군 기록도 표본에게도 조금 있는 편이에요. 네, 60경기 동안 2할 4리를 기록을 했고 슬래시 라인은 2할 4리, 출루 2할 8푼9리, 장타율 2할 7푼 4리를 기록을 했고 128타석을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 홈런 2개를 22년에 기록을 했었는데 그 중에 1개를 직관을 해가지고 굉장히 임팩트가 강하게 남아있어요. 사실 그 센터를 정확히 반으로 가르는 홈런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저 직관 리액션 콘텐츠에 남아있어요. 그 홈런 칠 때 저의 리액션이. 네. 전혀 사실 생각을 못한 홈런이었어가지고 와 이런 홈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이제 손목힘 있는 선수라는 거를 또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또 나승엽 선수도 더 발전을 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또 내년 시즌에 사실 나승엽 선수가 그 상무에서는 거의 1루로 지금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복귀를 하면 어느 포지션에 뛸까 이런 또 연구에 들어가야 될 텐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나승엽 선수는 개인적으로 3루보단 1루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해요. 네, 왜냐면 키가 너무 커요. 프로필이 지금 190으로 찍히는데 또 다리도 엄청 긴 체형이라 가지고 3루를 보기에는 좀 이 접었다 폈다 하는 게 좀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좀 보여가지고 그리고 키가 크고 리치가 길기 때문에 사실 1루수의 굉장히 큰 덕목이 이제 관역이 큰 부분이잖아요. 네, 골키퍼 마냥 네, 굉장히 악성구들을 잘 걷어내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승엽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는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팀이 1루가 어떻게 올라갈지 사실 그 부분이 실현이 되려면 한동희 선수가 3루를 지켜내야 되는 거죠. 네, 한동희 선수가 제가 지난 시즌 중간쯤에 한동희 선수 3루 포기 선언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 당시처럼 살을 못 빼면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올 시즌 이제 뭐 스프링 캠프 들어가고 살을 빼가지고 3루수로서의 이제 몸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게 안 되면 사실 3루에 한동희 선수가 붙어있긴 힘들고요. 3루수의 몸을 올 시즌 내내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한동희 선수가 3루에 있고 나승엽 선수가 1루를 점진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전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계속 거듭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나 한동희 선수의 몸이 3루수의 몸인 경우 네, 그래서 뭐 내년 시즌도 이런 재밌는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또 나승엽 선수의 올 시즌 뭐 사실 군복무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사실 군대 생활 아직 1년도 안 했거든요. 작년 3월에 입대를 했으니까요. 네, 근데 뭐 군대가 워낙 이제 짧아지다 보니까 18개월이다 보니까 금방 이렇게 전역을 하는 느낌인데요. 뭐 본인은 엄청 길겠지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얘기를 해봤고 사실 군대를 간 이 군보령 선수가 이렇게 많을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이 잘 못했는데 엄청나게 많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선수들이 복귀를 하게 되면은 또 그만큼의 선수들이 군대를 가야지 이 팀 TO가 안 깨질 거라 가지고 또 군대 보내는 전략을 팀에서 어떻게 짜고 또 어떤 순서로 보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재밌게 봐야 될 것 같고 좀 재밌는 게 사실 야구 선수들은 현역보다 그 사회복무의 비율이 보통 거의 다 높은데 우리 팀 군보류 명단에 보니까 좀 재밌는 게 현역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무도 사실 이제 현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그 사회복무요원은 3명밖에 없고요. 나머지 인원은 전부 다 현역으로 들어간 셈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신하다고 해야 되나? 보통 야구 선수들은 이런저런 부상이 많다 보니까 그런 좀 뭐랄까 보통 사회복무로 뛰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어린 선수들이 군대를 빨리 가다 보니까 이게 좀 뭐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수술을 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좀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다 현역에 많이 간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사실 뭐 현역 하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사회복무를 안 해봐서 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현역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현역 가는 야구 선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한 뭐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현역 나온 선수가 활약을 하면은 그런 기사가 많이 났었잖아요. 무슨 의장대 출신, 무슨 뭐 수색대 출신, 뭐 이런 다양한 군복무 관련된 뭐 정훈 선수 대표적으로 포병 출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우리 팀이 군 복귀 선수들 중에서도 군대 시절 주특기를
이제 되살 그 기사가 나오는 정도로 활약한 선수가 나오기를 또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고 롯데아의 우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시즌 캐치프레이즈 하나 된 힘 롯데 자이언츠.